네,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이후로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냈어요? 뭐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안 좀 항상 대부분 학교에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도 잠깐 떠나서 여러분들 충분히 충전한 시기를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충전을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국어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도 힘드니까. 아니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아가들을 부르는데 얼마나 즐겁겠니, 내가.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알아보았었냐면 우리 불광중학교 1학년 7반의 이진우, 이효진 학생과 함께 우리네 인생 속에 대체 얼마나 많은 SNS와 인터넷 매체가 있는지를 알아봤었죠. 뭐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다 잘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터넷 오늘은 글씨를 좀 잘 써보기로 망했군요.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을 알아볼 건데 교과서 28쪽입니다. 교과서 28쪽에 보면 선생님이 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인터넷 매체의 특성,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정보가 있죠.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많은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TMI까지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뭐 여러 가지 SNS 그리고 메신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니?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냥 이런 식으로 TMI가 마구마구 남발하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정보들을 오갈 수 있고요. 하이퍼링크를 보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죠. 이거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내용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직접 얼굴을 봐야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도 얼굴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선생님은 소통할 수 있다고 쓸게요. 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딱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오늘은 평소에는 약간 여기 위쪽을 잘랐는데 오늘은 내용을 안 잘랐어요. 여기 여러분 왼쪽 제일 위쪽 한번 볼래요? 왼쪽 제일 위쪽 보면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10월 5일 월요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날짜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진로 체험을 하고 있겠죠. 선생님은 근데 10월 5일 월요일 여러분과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선생님이 지금 불광중학교에 있으니까요. 다른 공간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월 6일, 7일, 8일 그 언젠가쯤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겠죠. 뭐 수업을 늦게 들으면 더 나중에도 들을 수 있을 거고 여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없습니다. 뭐 소통하는 거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SNS로 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인터넷 매체의 특징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는 건데 문자가 그 핸드폰 문자 말고 그 글자, 소리, 그리고 사진,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아이고, 자빠질 뻔했네요.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실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카톡 보낼 때 문자만 보내는 거 아니죠. 카톡에 우리 녹음 기능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마이크야? 알아봤지? 알아봤냐? 알아봤지? 녹음 기능도 있잖아요. 녹음도 보낼 수 있고 그냥 아예 mp3 파일에 보낼 수도 있고 사진이나 그림 보내는 거 당연하고 동영상 보내는 거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정보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의 생산자, 수용자 구분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할 때 일방적으로, 패매할 때 일방적으로 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 불광중학교에서 누구누구가 사귄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패매로 답장하고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자유롭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옛날에는 사실 이 말이 너희들은 막 당연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옛날에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책 지금도 있어. 그치? 그렇게 옛날 아니야. 책 이런, 야,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어쨌든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책을 읽죠. 우린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우리는 책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못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막 뭐 이제 위키백과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단순히 우리가 위키백과에 있는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를 올릴 수도 있죠. 우리가 백과사전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는 글을 전달받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전달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지점들이죠.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마지막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당연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봅시다. 딱히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뭔가 규칙적인 순서를 정해서 찾나? 물론 그럴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비유가 뭘까요? 알아볼 때 난 그러면 비유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비유의 유형, 비유의 분류를 먼저 알아보고 비유의 종류 이런 걸 알아보고 그리고 비유의 예시를 알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의를 검색하다가 예시를 좀 먼저 볼까 하고 예시를 먼저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예시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종류를 먼저 봐버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자유롭게 검색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 알고리즘 같은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던 거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갑작스럽게 다른 정보로 찾아가기도 하고 좀 다른 갑자기 뜬금없는 영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의 특성만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의 글쓰기 방식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이건 매우 쉬우니까 정말 대충 볼게.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데
교과서 어디 있냐면 교과서 펴면서 읽고 있죠? 교과서 보면서 읽으면 좀 더 빨리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30쪽에 있습니다. 30쪽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인터넷 매체 글쓰기 방식 중에서는 이런 거 있죠? 그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는 사실 얘들아 58세긴 하지만 꽤 트렌드에 민감한 58세라고 생각하거든? 나 나름대로 그렇게 너희들과 사용하는 매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나는 이런 어법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신조어? 일단 이거 먼저 쓸게. 이런 거 예시 들을 때마다 약간 조금 부끄러워. 왜냐면 내가 말하는 예시가 약간 너무 옛날 옛적의 예시면 어떡해? 나는 막 신조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신조어가 아니면 어떡해?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는 단어겠지만 옛날에 안습이란 말이 있었어. 안습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 안습이라는 말이 굉장히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 요즘 어린애들 막 그런 표현 쓰잖아. 뭐 그 안습인가 그런 표현 쓰잖아. 이런 말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근데 사실 그럴 때 들으면 되게 나는 좀 민망했단 말이야. 왜냐면 안습은 1000년 전 말인데 거의 내 체감으로는 막 그런 지나간 신조어를 신조어로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막 저 옛날 신조어인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뭔 말을 했다가 완전 옛날 신조어면 어떡해. 근데 모르겠어. 나 생각나는 것만 얘기할게, 얘들아. 날 너무 58세면 그럴 수도 있다고 믿어줘. 아니, 그렇잖아. 58세면 너희들보다 내가 40, 42살이 많은데 그 정도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러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몇 배를 살았냐?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어법에 맞지 않는 말, 뭐 대표적으로 말하기도 부끄럽다 부끄러워. 레알 이런 거 있죠. 레알, 에바 이런 말들. 말하니까 뭔가 민망해. 사실 레알은 그냥 읽은 거죠. 리얼을 그냥 이거 따로따로 읽어버린 거죠. 솔직히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인데 그냥 이거 써버립니다. 그리고 에바도 사실 뭐 오버한다 이런 말인데 좀 이것저것 합성해가지고 에바라는 말을 쓰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실제로는 어법에 맞지 않는데 그냥 어법에 맞는 것처럼 쓰는 말들이 있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 뭐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는 뇌절 이런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뇌절이란 표현이 난 솔직히 뇌절이란 말 안 쓰거든. 그리고 내 주변도 안 써. 그래서 사실 막 용례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인가? 어떤 상황에 쓰는지 대강 알긴 아는데 실제로 써본 적은 없거든요. 뭐 이런 표현들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 58년 인생에서 2020년 이전까지는 본 적이 없는 말이야, 뇌절은. 뇌절한다는 말은 58년 동안 57세까지 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58살이 된 지금에야 보는 말이란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요즘은 갓, 킹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붙여 쓰죠. 뭐 이런 표현들 사실 갓과 킹 자체가 신조어는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뭐 방식이 킹리적 갓심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옛날에는 없던 표현 같은 뭐 그런 것들이죠. 말하기 힘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많이 씁니다. 이모티콘이나 초성을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뭐겠어요? 신조어 만들고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신조어를 꼭 우리들만 쓰는 건 맞지? 우리들만 쓰지. 이렇게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원래 우리들의 규칙에 맞지 않는 말들은 사실 우리와 다른 세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는 어색한 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뭐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꼭
많이 어른들이 아니더라도 그 내 주변 친구 중에서도 인터넷 안 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언어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 있는 우리말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죠. 펜이 안 나옵니다. 충전이 덜 됐군요. 항상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뭐 언어 파괴가 일어나서 우리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 방식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31쪽인데요. 31쪽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태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터넷 매체에서 올바른 글쓰기 태도입니다. 올바른 글쓰기 태도인데 우리 글쓰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되게 실제적으로 만들었단다. 현실에 있을 것처럼. 짜잔! 익숙한 화면입니다. 뭐 적당히 글씨를 키웠기 때문에 글씨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익숙한 화면이죠. 자,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이런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빨간 호리병박. 내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걸로 막 영상 찍었다는, 영화 같은 영상 찍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던 진우쌤, 올해 1학년들에게도 단편 영화제를 진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학년 친구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여기 신청 메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김 학생 친구가 선생님, 신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카톡은 안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던 뭐 실시간 소통, 뭐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뭐 가능하겠죠? 이런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 이중학 학생이 등장합니다. 이중학 학생이 등장해서 김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척하네, 꺼져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중학 학생 여전히 인성이 파탄났는지 지금 이런 건 왜 하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거 사실 선생님이 만든 거잖아. 그냥 선생님이 막 아이들에게 우리 1학년들에게 올바른 글쓰기 태도를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쓰면서 상처받았어. 아니 사실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잖아. 지금 내가 실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만든 글이고 얘도 다 내가 가상으로 만든 애들이고 그냥 나쁜 예시 만들려고 쓴 건데 내가 이런 글을 다니까 뭔가 상처받아서 수업을 못 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 막 왠지 상처받아가지고 이날 기분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 듣겠더라고. 내가 써놓고. 그래서 느꼈지. 진짜 말이 무섭구나. 내가 다 알고 쓴 말에도 상처를 받는구나 싶어서 슬펐어요. 어쨌든 그랬고요. 박학교 학생은 이거 주작임. 이 주작이라는 표현은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조작이죠. 조작임. 신청하면 안 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올바른 글쓰기 태도들이 있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예절을 지켜야 한다. 뭐 인터넷 예절이란 표현을 쓰는데 인터넷이고 나발이고 예절을 지키세요. 예절. 그냥 예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이딴 소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여기다 쓰면 되겠죠. 여러분 노트에다가 알아서. 그리고 어떤 게 있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꺼지라고 말하는 이중학 학생의 양아치 같은 태도를 보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써야겠죠.
적어도 그것이 비속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속어 욕설은 적어도 그게 아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 박학교 학생이 이거 주작이다, 이거 조작이다, 다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이 확인된 말이에요. 실제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확인된 말이 아닌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끝까지 될라는 모르겠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에 어긋나는 정보는 유포하면 안 되겠죠. 뭐 또 겸사겸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지나치게 많이 뭐 신조어,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사용하지 않아야겠고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매체에서 쓸 때 올바른 글쓰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당연한 말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이 발생합니다. 사실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의만 기본적으로 지키고 헛소리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사람에게 상처 줄 일은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댓글 다는 것만, 뭔가 기사에 댓글 달고 이러는 것만이 사람에게 인터넷 매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대부분 댓글이긴 하지만 실제 글들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네이버에 악플을 검색하면 나오는 글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디냐면요, 약간 음식 배달, 자영업하는 사람들 사이트인데 뭐 리뷰? 아마 배달의 민족, 배달, 요기요 뭐 이런 데 리뷰겠죠? 이런 리뷰 보다 보면 악플 고통도 이해가 된다. 근데 1점짜리 최악 평점 맞으면 정신적 타격이 있다. 일도 안 된다. 가끔 생기는 리뷰도 고통스러운데 갑자기 이런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진짜 좋은 말만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들, 우리 옆에 있는 치킨집 아저씨, 우리 옆에 있는 국수집 아주머니 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약간 글 쓰는 사람들, 인터넷 소설 쓰는 사람들 게시판인데요. 안 보면 되는데 계속 열어보게 돼요. 나쁜 평가 내리고 지적하는 건 권리가 맞는데 아까 얘기했죠. 예의를 잊고 심한 말 쓰는 사람들 있다고. 여기 있는 말들 예절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협박하거나 쓰레기라고 하거나 모욕하거나 손가락 진짜 다 어쨌든 이런 일들 있죠. 멘탈 강한 편인데 그냥 슬프다, 뭐 외롭다,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갑갑하다 이런 글들을 달고 있고요. 결국 악플에 무너져 버렸다. 70편 넘게 썼는데 반 넘게 악플이 달린다. 비슷한 지적이 있길래 다 수정해서 올려도 또 악플이 달리고 결국 멘탈이 터져가지고 결국 다 소설을 접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얘들아, 정말 단순하게는 이거 지식인에 올라온 건데 나 이거 보고 좀 마음 아팠어. 딱 봐도 애기거든? 니네 또래 같거든? 니네 또래 같은데 제가 우주의 제 약한 유리 멘탈인데요. 진짜 키역 이거 하나에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제발 악플 좀 달아주세요. 탈출하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 이런 카톡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친구한테 카톡 보냈어요. 야, 우리 어제 엽떡 엄청 먹었잖아. 오늘 학교에서 배 엄청 아팠어. 그래서 형사평가 망한 것 같아.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친구가 그래. 이런 식으로 카톡 보내면 야, 누가 마음이 안 흔들려. 딱 보자마자 내가 뭐 잘못했나? 얘 기분 나쁜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이런 생각,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좀 더 이렇게 카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순간 뭐지? 무슨 일이지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멘탈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생각하고 악플 달아주세요. 마음 강해지게요. 이런 말을 지식인에 올리는 애기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속상했어요. 슬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꼭
연예인 게시글에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우리 배달의 모시기 어플에도, 그리고 우리가 읽는 웹소설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카톡, 팬회에도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항상 우리 온라인 매체에 글쓰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아까 확인했던 여기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가 메인이었는데 이렇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의를 종료하면 여러분들이 할 것이 가득 널려 있을 것입니다. 우선 31페이지에 있는 댓글의 문제점 확인하고 댓글 고쳐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쓰는 상황에서, 실제로 댓글을 달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글쓰기 태도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 수 있을지, 조금 빡치고 조금 어이없고 조금 열받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덜 주고 함께 서로에게 폭력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종료하고 여러분들 뒤에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만나요.